자, 14페이지에서 자, 15페이지 봅니다. 15페이지에서 가의 이음의 정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가보세요. 세 번째 단락. 즉,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 단락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음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법으로 딱 정해져 막 그런 이음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 학설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 보면, 자, 거기 밑줄 그어요.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 이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잖아요. 화재가, 자동차 사고 다 이음이죠. 근데 걔네들이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뭐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이득은 없지 않습니까?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확실하죠. 태풍이 언제 올지,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날지, 화재가 언제 날지 이건 확실한 건 아니죠.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이 말이 있죠.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자,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위험을 안고 있지만 누구도 보험회사도 위험을 안고 있죠. 보험회사도. 자, 우리 각각의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보험료는 조금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이 몽땅 나가면 어때요? 그 회사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즉, 올해 피해가 1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피해율가 50% 나와버렸어. 그럼 보험회사도 어때요? 위험을 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대와 실제의 차이점도 다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자, 얘들도 다 공등해. 어쨌든 위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실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가보시면 이형과 유사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형과 유사한 개념들. 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이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가보시면 자, 이태는 해저드라고도 표현하고 뒷장에 가보시면 손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얘는 연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제가 운전하는데 뭐가 온 거예요? 졸음이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무슨 운전을 하고 있냐면 졸음 운전하고 있어요. 자, 졸음 운전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죠. 위험한 상태야. 바로 이거야. 이태이태하다 이 말이야. 이태이태해. 즉 무슨 운전이야? 졸음 운전이란 자체가 뭐예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거야. 이태이태했어. 그래서 졸음 운전에서 꽝. 즉 무슨 사고가 나버렸어요?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이태이태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나는 뭐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뭐 또 내 차도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연관이죠. 그죠? 자, 이태이태한 상태. 이태.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가 발생한 거예요? 손실, 로스가 발생한 거야.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는 지금 무슨 상태다? 현재 상태. 사고가 나버렸죠. 근데 얘는 사고 나기 전이죠. 이태. 졸음운전하고 있는 거 아직 사고 나기 전이야. 그래서 얘는 사고 발생 전이에요. 근데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내 차에 피해가 발생한 거죠. 얘는 사고 발생 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16페이지 봐보시면 그 박스를 한번 봐봅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박스. 자, 16페이지 박스 가보시면 자, 중간에 가운데가 손인이 있습니다. 손인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그 다음에 좌측에 위험한 상태, 이태이태한 상태, 이태. 그 다음 오른쪽에 손해, 가치 감소, 즉 로스. 즉 해저드를 이태. 그 다음 손인은 페릴, 손해는 로스. 그러면 그 중간쯤에 자, 손인은 사고 발생 단계, 이태는 발생 전 단계, 그 다음에 손해는 발생 후 단계. 자, 얘를 다시 교재를 읽어볼게요. 15페이지 가봅니다. 15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형과 관련이 깊은 용어로는 이태, 손인, 손해가 있다. 해저드, 페릴, 로스가 있다.
자, 첫 번째 이태 해저드 보겠습니다. 해저드는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표하라며 이를 줄여서 이태해요. 이태라고 한다. 해저드를 위험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해이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태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태는 자 거기 특정한 사고로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태.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태. 이걸 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저드 이태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거예요.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저드 이태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이제 사고 나버렸어요. 손인. 자, 페릴은 손해의 원인. 여기 있잖아요. 제가 입원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이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뭐다? 손인이라고. 손인 줄인 거야. 손해의 원인. 손인. 원인. 자, 그래서 봐보시면 손인은 손해의 원인으로서 이를 줄여서 손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 종류. 지금은 교통이죠? 자, 화재가 폭발했습니다. 화재 사고, 폭발 사고, 지진, 폭풍우, 홍수, 자동차, 도난, 사망.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손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일명 사고. 이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로스, 손해.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인 손해. 즉 손해는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상실 혹은 감소를 의미한다. 자,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태와 손임이 손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 전 단계.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자, 그럼 이런 위험을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분류 방법에 있어서. 자, 좌측에 16페이지. 위험의 유형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냐, 손실의 기회가 있냐, 또 봐보시면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냐, 또는 위험에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자, 분류 방법 17페이지 가보시면 자, 위험의 분류를 하는 겁니다. 위험의 분류. 그럼 17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을 분류하는 겁니다. 자, 얘는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측정이에요. 측정. 위험을 측정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럼 위험을 측정할 수 있으면 걔를 무슨 위험이라고 표현하냐면 객관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위험을 측정할 수 없다면 얘를 갖다가 주관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 측정할 수 있잖아. 위험 어느 정도. 또 뭐예요? 자, 화재 위험 측정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저는 엄청나게 아파. 근데 여러분이 제 위험을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주관적이잖아 지금. 제가 배가 지금 너무 아파. 나는 너무 고통이 심해. 그렇지만 여러분은 제 위험을 측정할 수 없어. 근데 똑같이 자 교통사고 봤어. 저거 보통 위험이 아닌데? 어느 정도 측정이 돼. 지금 불이 났어. 보통 어느 정도 대충 측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위험을 측정할 수 있으면 객관적 위험, 측정할 수 없으면 주관적 위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이득의 유무예요. 이득의 유무. 이득의 유무에 따라서 뭐라고 어떤 위험과 분류를 하냐면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화재 사고, 교통사고 얘는 이득 있어요? 이득 없잖아요. 손실밖에 없잖아. 걔네들은. 그죠? 즉 손실만 있는 걸 갖다가 무슨 위험이라고 표현하냐면 순수 위험. 자,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신가요? 주식 하세요? 주식 안 하세요? 로또 구입하시죠? 안 하세요? 주식도 안 하세요? 너무 착하시네요. 오, 대박이시다 진짜. 거의가 우리 국민의 거의가 주식 하잖아요. 주식을 왜 해요?
다 돈 번다고 하시죠. 반면에 돈을 풀 수 있잖아. 그죠? 즉, 이 투기적 위험은 손실도 있지만 뭣도 있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잖아요. 이득도 있잖아요. 손실도 있고 이득도 있는 위험을 투기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도 위험을 지금 안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위험을 안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기서 순수 위험이에요? 투기적 위험이에요? 투기적 위험이죠. 그러지. 난 불합격 한다고 안 와 있지. 네. 투기적 위험에 갖고 계셔. 그렇지만 나는 뭘로? 합격한다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어. 어쨌든 합격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뒷장에 가보시면 뒷장 가봅니다. 자,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이에요. 얘는 키워드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위험은 동태, 움직일 동.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위험은 정태적 위험입니다. 정태적, 동태적.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변해. 자, 여러분 20년 전에 자동차 사고, 지금 자동차 사고 둘 다 위험의 범위는 느끼는 건 틀려요? 달라요? 옛날엔 자동차가 엄청 위험해서 지금 자동차 사고 위험하지 않나요? 옛날에 지진 위험했죠. 지금도 위험하죠. 얘네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환율, 뭐 패션, 환율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잖아. 이런 위험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동태적 위험. 환율 있잖아. 환율 수시로 변하죠. 유행, 패션. 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위험은 동태적 위험.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위험은 정태적 위험.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또 두 가지. 자, 범위에 범위. 4번은 범위. 범위에 따라서 뭐라고 나왔냐면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제가 아침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저하고 누구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 여러분하고 관계 없잖아요. 이렇게 특정인에만 미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특정적 위험. 자, 태풍, 코로나 바이러스. 전 국민한테 영향을 다 미치고 있잖아요. 즉 위험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위험을 기본적 위험. 특정인에만 한정되어 있는 위험을 특정적 위험.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 담보, 비담보,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담보 위험이 있고요. 비담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뭘로? 화상으로. 근데 보험회사에서 뭐예요? 우리는 이 보험은 화상은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뭐예요? 화상 특약을 안 걸었다는 거잖아. 그거가 뭐예요? 담보 걸지 않았잖아. 비담보.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우리 화상 보상해줘요. 당연히 보험금 줄게요. 걔는 뭐예요? 담보를 건 거예요. 자, 지금처럼 똑같아. 지금 벼가 뭘로 인해서 벼멸구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벼 보험을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근데 옆에야 우리 농가는 벼멸구 보상해준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피해 신고를 했는데 선생님은 벼멸구 보상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병충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차이점이야. 내가 담보를 걸었느냐, 담보를 걸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자, 면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뭐라 했냐면 벼멸구 보상 된다고 그랬어요. 벼멸구. 또는 분명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보험 계약 가보시면 전쟁이 났다든가 또는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조항이냐면 면책인 거예요. 보상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고의 또는 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건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건 바로 면책.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험회사에서. 면한다. 면책, 책임을 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면책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면책의 반대는 부책이겠죠. 부책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줄게요 그 말이에요. 즉 여러분은 현장에 가셔서 이 면부책을 판단하는 겁니다. 면부책. 과연 이걸 보상을 해줄 거냐? 보상 안 해줄 거냐? 이런 면부책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담보라는 것은 내가 건 거, 비담보는 걸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면책,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자, 19페이지 가보시면 우리는 농작물 재보험이잖아요. 그러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농업 쪽이잖아요. 농업 쪽. 그래서 자, 19페이지 가보시면 자, 농업부분의 위험의 유형. 우리 지금 농작물은 지금 뭐예요? 배추값이 지금 급등해버린 게 결론은 뭐예요? 생산위험이지. 공급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공급이 또 너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해버리죠. 또 무슨 위험을 안고 있습니까? 가격 위험을 안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제도적 위험이라는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은 우리 농사를 짓는 분이 대부분이 다 고령이잖아요. 연로하시죠. 그잖아 인적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농업 부분의 위험은 자 생산, 가격,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20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잖아. 위험 관리. 자, 위험이 뭔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종류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런 위험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위험의 관리에 대해서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나가 있는데 나를 봐봅니다. 위험 관리 구성 요소에 있어서 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구성 요소 알아야 되겠죠. 지식. 그리고 이런 위험을 갖다 우리는 어디다가 전가한다? 보험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함으로 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보험. 자,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대응.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자, 이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자, 위험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관리. 자, 위험 관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나눠요. 물리적인 위험 관리 방법, 그다음에 돈을 통해서 재무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눠요. 그럼 물리적인 위험 관리 방법에 일단 또 종류를 또 나눠보시면 거기에 교재 봐보시면 나 그냥 위험 관리 안 할래.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위험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손실 통제라는 거 있고요. 이 손실 통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지금 21페이지 하고 있어요. 21페이지.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일단 나눠집니다. 21페이지.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가보시면 22페이지 종류를 먼저 쓸게요. 위험 요소 분리,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그 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 위험을 스스로 인수. 자, 재무적인 위험 관리 방법 일단 적고 설명하겠습니다. 재무적인 것은 위험을 보유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오른쪽에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위험 결합을 통한 대비. 바로 얘가 뭐냐면 보험을 가입한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종류를. 자, 얘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자, 위험의 관리 방법 중 물리적인 위험 관리 방법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5점짜리로. 그럼 이 5가지를 쓰는 거였어요. 위험 회피, 손실 통제, 위험 요소 분리,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위험을 스스로 인수.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봐볼까요? 자, 첫 번째 21페이지에서 다시 가셔서 위험 회피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위험으로부터 그냥 나는 거기 관리 안 할래. 회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편하게 설명해 보면 나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 나 비행기 타다가 죽으면 어떡해? 비행기 아예 안 타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차만 타면 무서워. 나 차 타다가 죽으면 어떡해? 나는 그래서 차 생전 안 탈 거야. 나는 서울까지 걸어가 버릴 거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위험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회피. 관리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 통제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음주 단속합니다. 자동차 있지 아니죠? 교통사고 캠페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에어백 탄 거 있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뭐예요? 손실을 감소시키는 거죠. 사고가 발생하도록 감소시키는 행위들. 자동차 에어백 설치.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터지는 거 있죠. 물을 쏘아주는 거.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행위들이 다 무슨 행위냐면 위험을 얘도 다 관리하는 방법들이잖아요. 손실 통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 요소 분리라는 것은 우리 복제하는 거. 여러분 컴퓨터 작업 열심히 했잖아. 자료 날라갈 거 대비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USB라든가 다 저장해 놓죠. 따로 별도로. 카피 떠놓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위험 요소 분리.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라는 것은 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건축물 하나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을 하려고 할 때 이쪽에 위험, 소방 파트 위험해. 전기 쪽 위험해. 야, 얘는 너한테 이 계약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대신 여기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네가 다 져라.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위험 전가. 그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 2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제일 하단에서 한 3번째 자, 손실 통제에서 손실 예방에 가보시면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홍수댐 건설, 음주 단속, 방화벽 설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차 에어백 설치 이런 것들이 다 손실 통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서 나번에 재무적인 위험관리 방법에 자, 자금 조달이잖아요. 돈하고 연결된 거예요. 돈으로 내가 위험관리 할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봐보시면 첫 번째 위험 보유라는 것은 내 스스로 있잖아요. 내가 적금을 넣는 거예요. 자가보험 같은 거. 내가 사고 나면 이 돈으로 처리할 거야. 그걸 갖다가 위험 보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페이지 제일 위에 가보시면 준비금이라든가 기금의 적립, 내 것 자가보험. 내 돈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2번에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 그 말 있잖아요.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거. 자,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빌딩을. 그래서 이 빌딩 관리를 누구한테? B에게 이탁을 하는 거예요. 이탁을. 그래 대신에 뭐예요? 이 빌딩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너가 다 책임져라. 대신에 나는 너한테 매달 뭘 주겠다. 이탁 수수료를 주겠다. 즉 일정한 돈을 주면서 너가 이 위험을 다 관리를 해라. 이걸 갖다가 뭐예요?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바로 얘가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 결합이라는 용어.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결합시키죠. 그러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보험 가입하잖아요. 화재는 또 별도로 화재보험이잖아. 다 섞어서 우리가 보험 가입, 종합보험 가입 거의 안 하잖아요.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위험을 결합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농작물 재보험끼리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사람도 몰아주는 거죠. 우리가 보험료를 실시일반 내서. 이런 위험 결합을 통해서 사고에 대비하는 거. 결론은 뭐예요? 얘가 보험에 가입하는 그 말이에요. 이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보험에 전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험 관리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냐 지금 그 말이겠죠. 어떤 걸 선택해서 위험을 관리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고도 평생 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나는데 굳이 보험 가입할 필요는 또 없잖아. 적절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바로 그게 뭐냐면 24페이지의 네모 박스예요. 얘가 올해 시험 나왔습니다. 얘를 쓰게끔 가로치기. 24페이지에 있는 위험관리 방법. 이 박스가 이번에 10회 때 시험 출제됐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 얘를 바꿨어. 옆에 것. 이렇게. 즉 어떻게 바꿨겠어요? 많음을 왼쪽에, 적음을 오른쪽에. 그리고 큼을 위로 올리고 작음을 밑으로 내리고. 무작정 교재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갖다 법석 이놈을 써버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봐보면 선택에 있어서 거기가 어떤 기준이냐면 횟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횟수, 손실 횟수, 빈도, 횟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나왔냐면 손실 규모라는 말이 나와요. 손실 규모. 얘는 뭐냐면 피해 규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피해 규모.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니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많냐 적냐 그 말이에요. 횟수가 잦으니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니. 여러분 교통사고 막 자주 발생한가요?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태풍 막 1년 내내 발생하는 거 아니죠. 어쩌다 한 번이죠. 그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것도 물론 수시로 낸 사람도 있겠죠. 응.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거에 따라 선택을 하겠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즉 횟수에 따라서 화재도 어때요? 화재도 우리가 막 수시로 나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연한 거에서 어쩌다 한 번 발생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위험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즉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보시면 자요. 횟수가 어떨 때 거기에서 자 적다 많다 이거잖아요. 횟수가 자, 첫 번째 이것을 횟수가 자 횟수가 많아요. 횟수가 적어요. 이랬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봐보시면 자 여기 자, 첫 번째 횟수도 많고 그 다음에 피해도 많아. 이게 수시로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엄청 커요. 둘 다 커. 자, 둘 다 커요. 자, 얘도 여기요. 잡아보시면
제가 분류를 잘못했다. 이렇게요. 자, 얘도 크고요.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켜요. 많고. 자,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커. 둘 다 큰 거야. 그럼 있을 때는 뭘 선택하겠어요? 도저히 관리할 수 없겠죠. 둘 다 많을 때는. 관리할 수 없겠잖아요. 그때는 뭘 선택하냐면 이염 해피를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관리할 수가 없어. 수시로 발생하고 피해도 커버려. 한 번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이염 해피야, 해피. 이염 해피. 거기 이제 그대로 한번 보시면 돼요. 다 큰 거야, 둘 다. 이염 해피는 봐보시면.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 발생해. 근데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 커버려. 우리 태풍 같은 경우지.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데 피해가 엄청 커버려. 그리고 뭐예요? 자동차 사고도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데 피해가 엄청 커버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험한테. 자, 그 다음에 횟수는 자주 발생해. 근데 피해가 규모가 작아. 피해 규모가 작아. 그랬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해서. 자, 그때는 뭘 선택하냐면 손실 통제를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어쩌다 한 번 발생해. 어쩌다 한 번. 그리고 피해 규모도 작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잖아요. 규모도 작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럴 때는 뭘 선택한다? 이험 보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즉 횟수와 한 번 사고 발생할 때 피해 규모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박스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도 표현해 놨습니다. 자, 교재 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교재 23페이지 제일 하단 23페이지 하단에서 가보시면 이염의 발생 빈도라는 말 나올 겁니다. 자, 23페이지 제일 하단. 자, 읽어볼게요. 23페이지. 자, 이염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4가지 이염관리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즉 우리 여기 이염관리 방법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4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럼 저 중에서 4가지를 가져왔어요. 그 4가지가 회피, 정가, 통제, 이염 보유 4가지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 4가지를 언제 선택할 거니? 전 그겁니다. 자, 볼게요.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 이때는 둘 다 낮다 이 말이에요. 규모도 낮고 피해 규모도 낮아. 횟수도 낮고 규모도 낮아. 둘 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 뭘?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이염 보유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1번, 즉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 발생 빈도를 부담하는 이염 보유가 적절하다. 여기 1번, 이염 보유. 그다음 두 번째,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즉 어쩌다 한 번 발생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 커버려. 즉 손실 규모가 큰 경우는 2번, 뭘 선택한다? 보험을 선택한다. 외부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한테 내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태풍이나 교통사고, 화재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 빈도가 높지만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방금 여기 자주 발생하지만 한 번 발생할 때마다 피해 규모가 작다. 그때는 뭘 선택한다? 손실 통제. 손실 통제를 이주로 한 이용관리 기법이 경제적이다. 자, 마지막으로 횟수도 크고 규모도 크다.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이염 회피. 이염 회피가 적절하다.
그래서 얘는 방금 제가 글로 읽은 거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 가로치기로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네모 박스 이렇게 얘를 넣어서 가로치기로도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얘는 제가 계속 시험에 언젠가 출제가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10회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모의고사 때도 저도 이건 분명히 그냥 출제자가 이렇게 똑같이 낸다는 것은 약간의 뭐예요?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저도 모의고사 때 얘를 바꿨어요. 일부러 저도. 왜냐면 심리를 아는 거야. 이 수강생들은 분명히 똑같이 하면 아마 외워버릴 거야.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함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살짝 저도 바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출제위원들도 바꿔서 출제했더라고요. 심리잖아요. 심리. 왜? 출제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어떻게 해요?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함정에 좀 빠뜨리고 싶은 게 출제위원들의 어떤 심리잖아요. 다 누구나 다 합격해서는 안 되잖아. 또. 그래서 이원관리 기법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본에 농업부문 이원관리 방안. 자, 2024년도에 신설된 조항이에요. 거기에서 가보시면 자, 생산위험 아까 있었죠. 가격위험, 제도위험, 인적위험인데 자, 25페이지에 있는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생산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 가격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 제도위험, 인적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들이에요. 그럼 오늘 박스에서 가보시면 생산위험, 너무 과잉 생산됨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는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가격위험도 마찬가지죠. 수입보장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도는 각종 환경적 위험, 막 세금 문제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적 위험은 뭐예요? 우리 농가들, 우리 고령들 또는 농사를 짓다가 다치는 거, 질병.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요. 무슨 임?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농기계 보험. 다 얘가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리가 보험이에요. 우리 교재를 읽다 보면은 영농 다각화, 계약재배 막 이런 거 선도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25페이지에서 3번에 25페이지 3번 농업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의 이유와 주요 정책 수단에서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즉 국내적으로 다양한 농업 경영 위험에 직면하는 농업 생산자들은 영농 다각화, 계약재배, 선도거래 선도거래도 일명 계약재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무슨 거래? 밭대기로 우리가 매매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배추다. 그럼 배추 밭을 통째로 어때요? 우리가 거래를 해. 미리서 먼저 선.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 심으면서 우리가 뭐예요?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밭대기로 넘겨버리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선도거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예를 선도거래는 장단점이 있겠죠. 가격이 폭락해도 내 이미 받은 가격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나는 가격을 1,000원 받았는데 가격이 폭등해버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미리 밭대기로 다 넘겼기 때문에. 선도거래예요. 대부분이 우리 배추라든가 이런 건 선도거래가 많더라고요. 미리 계약 다 해버려. 자, 그러면 28페이지. 그럼 어쨌든 우리는 점점 막 접근해 가는 거야. 이제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 그럼 왜 보험에 가입해? 그럼 왜 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야. 그럼 왜 가입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뭘 선택한 거예요? 보험이라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해서 자, 지금은 이제 그럼 뭘 한 거예요? 보험을 보는 거예요. 보험. 자, 해서 28페이지에 자, 보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보험의 정의도 우리가 딱 어디에서 법에서 딱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없어요. 보험의 정의를. 그럼 학설적인 부분인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보시면 네 번째 자, 다양한 보험의 정의를 종합하면 보험이란 이험 결합이라겠죠. 아까 이험 결합. 암은 암보험끼리, 화재는 화재끼리,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이런 농작물은 농작물끼리 결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켜주죠. 자,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했잖아요. 사고가 나면. 근데 그래도 어때요? 보험을 통해서 좀 마음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보상해줘. 이런 거. 확실성으로 전하는 사회적 제도를 말한다. 즉 보험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동질적 위험을 암은 암끼리,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화재는 화재끼리 이걸 갖다 동질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동질적 이염을 한 곳에 모으는 이염 결합 행위를 통해서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이죠.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우연히 태풍이 옵니다. 우연히 자동차 사고가 옵니다.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미실제 손실을 뭘로? 다수의 동일적 이염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자, 실제 손실을 뭘로 대체한다?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고. 즉, 제가 화재. 자, 제 거 주택이 3억짜리가 있어요. 3억짜리. 얘가 근데 화재 사고 나면 나는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3억 손해보는 거죠. 근데 나는 얘를 갖다 화재 보험에 가입해놨습니다. 그럼 매달 저는 10,000원씩만 냈어요. 그러면 그 10,000원씩을 10,000명이 모아서 나를 몰아주는 거죠. 이 다수의 많은 사람이. 나는 매달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보험료만 냄으로 인해서 내가 이 3억을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손실을 뭘로 대체시켜주는 행위다? 평균 손실로 대체해주는 행위가 바로 보험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수의 동질적 이염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이 결합을 해서 누군가한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행위인 거야, 이게. 사회적인 보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정의, 즉 경제적 관점, 사회적인 관점, 자 29페이지. 법적인 관점, 수리적인 관점. 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얘는 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의 특성이 있는데, 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방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분담하는 거잖아요. 보험료 일정에 내서. 그 사고 나면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방금처럼 위험을 뭐한테? 보험한테 전가시킨 겁니다. 떠넘긴 거죠.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가보시면 30페이지. 자, 실손보상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손보상. 30페이지에 실손보상. 뜻이 뭐예요? 실제 손해 난 것만 보상해 줄 거야. 보험을 통해서 부자 되지 말어. 이득 금지예요. 자, 아파트 제가 한 채를 보험에 가입했어요. 애가 3억짜리야. 근데 보험회사에서 5억 주지 않잖아. 3억만 주잖아. 실제 피해 난 것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얘를 갖다가 우리가 줄여서 실손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험은 실손보상이에요. 근데 물론 실손보상이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임보험은. 예를 들어서 암보험이다, 뭐 사망보험이다, 막 크게 걸잖아요. 얘는 실제 손실은 용어하고 맞지 않죠. 즉, 임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손해보험,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임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잖아요. 이 손해보험은 다 실손보상이다. 그래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즉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며 보험 보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이득 금지예요. 그다음 5번에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 대수의 법칙. 자, 여러분 주사위 막 던지죠. 주사위 막 던져서 맨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이죠. 한 번 던졌을 때. 근데 얘를 갖다가 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어. 근데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억번 던지고 조번 던졌어. 그러면 그 1이 나올 확률은 어디로 갈수록 더 근접해져요? 많이 던질수록 더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거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 우리가 보험회사는 적정한 가장 뭐가 중요하겠어요? 적정한 보험료를 얼마를 산정할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자 보험 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저기 농작물 재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벼보험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럼 벼보험을 하나 만들려면 도대체 보험료를 얼마를 산정을 해야지 얘가 뭐예요? 우리 누구도 보험회사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농가도 피해를 볼 수 있는가. 적정한 보험료 책정이 관건인데 그러면 이 보험료를 우리가 책정을 하려면 뭘 평균적으로 사고 건수를 조사를 해야 돼. 도대체
이 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지? 그리고 한 번 사고 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지? 이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평균적인 사고 건수. 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 마찬가지야. 모든 보험이. 자, 교통사고가 10,000명이 보험을 가입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 10,000명 중에 1년에 사고가 몇 건 정도 나지? 어쨌든 그 10,000명이 보험료를 걷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는 구조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그러면 연간 발생 횟수가 과연 몇 건이나 돼? 이걸 갖다가 한 10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과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확률이 어디가 더 정확하게 예측되겠어요? 10,000명을 가지고 조사한 게 확률이 더 정확한 확률이 예측되겠죠. 바로 그 법칙이 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아주 중요한 법칙인 거예요.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확률이 더 근접한다는 그 원리가 바로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봐보시면 보험에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되는 확률에 가까워지는 통계학적인 정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을 다른 말로 평균의 법칙, 즉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성립 조건은 자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자, 보험의 좋은 점, 보험의 나쁜 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험의 좋은 점, 보험의 나쁜 점.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보면, 자, A가 이번에 시험에 출제되었어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A가 이제 10회 때 가로치기 문제였습니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 여러분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분한테 막 물어보죠.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어디 아파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라고 표현하죠. 보험회사에서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한테? 모르니까. 보험회사에서 모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라. 즉 그런 사실을,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지금 나만 알아. 상대방 보험사는 몰라.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보 비대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피보험자에 대해서 서로 몰라. 그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뭘 부여를 하고 있냐면 고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똑바로 말해. 너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이 사실 알았다. 그럼 보험계약 해지할 거야. 그래서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걸 주게 되냐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우리가 보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또는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 고지 의무가. 자, 그런데 이걸 숨겨. 분명히 내가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숨기고 안 아파요?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역선택이에요. 왜 숨기고 하겠어요? 나 지금 내일 모레 병원 가게 생겼어. 즉 결론은 뭘 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게 역선택이에요. 자, 우리 농작물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과수원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지금 내일 모레 있잖아요. 우리 사과나무가 죽게 생겼어. 이 나무의 상태를 나만 알아. 근데 우리 보험회사는 몰라. 그래서 자, 얘를 갖다 이 과수원을 얼른 있잖아. 내일 모레 죽게 생긴 과수원을 갖다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물론 고지의무를 다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역선택이라는 것은 아직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험 아직 계약 체결 안 했다고요. 나쁜 것만 내가 지금 현재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야. 역선택이라는 것은. 근데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보험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내가 뭘 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 사고를 발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는 거. 화재 보험을 노리고. 또 자, 지금 태풍이 왔습니다. 그럼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가 떨어지면 낙과가 되는 것은 보상하죠. 근데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가 낙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태풍이 오니까 가서 내가 사과를 다 떨쳐버려. 내가 다 따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미 뭐요?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나쁜 행위를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보험 아직 계약 안 됐어요. 보험 계약 안 됐는데 내가 보험을 노리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역선택. 그래서 차이점은 보험 계약 체결 전, 도덕적 해이라는 건 보험 계약 체결 후. 얘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제일 하단에 37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다번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비교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사고 발생 노력 수준을 낮추는 선택을 한다는 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손해보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